수수료 면제는 제가 요청한 겁니다. 낡은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VIP 카드를 꺼내는 순간 은행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점장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억울한 누명을 쓴 강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수백억 예금을 가진 최상위 VIP 고객이 일주일 동안 변장하고 은행을 드나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여성이 이 직원은 단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민우를 감싸는 모습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민우를 지켜본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잠실 석촌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거실. 박영심은 창가에 놓인 안락의자에 앉아 따뜻한 녹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67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한 채 창밖을 바라보는 영심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어요. 창 너머로는 봄 기운이 감도는 석촌호수가 펼쳐져 있었고 저 멀리 롯데월드 타워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호수 주변으로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부부도 있었고 손을 잡은 연인들도 있었어요. 영심은 녹차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늘 아침 비서가 정리해둔 월세 입금 내역과 건물관리 보고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잠실 일대 건물 5채를 소유한 영심에게는 매달 이맘때면 이런 보고서들이 올라왔습니다. 모든 숫자가 완벽했어요. 하지만 영심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슬슬 산책이라도 나가야겠네. 영심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따라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아니, 사실 늘 조용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으니까요. 영심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운동화를 신으려고 몸을 숙이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누구지? 영심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딸 지은이었어요. 엄마 저예요. 들어오렴. 문이 열리고 30살의 지은이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단호했어요. 엄마 산책 나가시려던 거예요? 응. 날씨도 좋고 해서. 그럼 산책은 조금 뒤에 하세요. 먼저 엄마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지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심은 딸의 표정을 살폈어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 거실로 가자. 두 사람은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영심은 소파에 앉았고 지은은 어머니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석촌호수를 바라보던 창가 자리가 아니라 서로 마주보는 자리였습니다. 영심은 딸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영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놀란 건 아니었어요. 지은도 이제 30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은 몰랐죠. 그래, 좋은 일이네. 상대는 누구지? 영심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강민우라고 해요. 32살이고 하늘은행 서울 지점에서 일하는 대리예요. 은행원이구나. 괜찮네. 영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다음 말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보육원 출신이에요.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혼자 장학금 받아서 대학까지 졸업했대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초, 2초, 3초, 영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녹차를 마시던 여유로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턱 근육이 경직되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탁자 위에 놓인 영심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탁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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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 소리가 거실의 메아리처럼 울렸죠. 뭐라고?
영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창밖에 따스한 봄 기운과는 달리 거실 안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지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화났다는 걸.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민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따뜻하고 성실해요. 스스로 장학금 받아서 공부했고 은행에서도 고객 만족도 1위로 인정받는 직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심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파에서 일어서는 그 모습이 위압적이었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는 남자를 사위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엄마,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단 말이다. 가문이 명예, 체면. 그리고 격이란 게 있어. 영심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채웠습니다. 창밖, 석촌호수는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거실 안은 폭풍전야 같았어요. 그때 영심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5년 전 22이었던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날, 작은 우산 하나를 진수와 함께 쓰고 걷던 기억.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밝게 웃던 그 남자 진수였습니다. 첫사랑이었죠. 그때 시장 골목을 지나가다 쓰러진 할머니를 본 진수가 우산도 던져버리고 달려갔던 장면. 빗물에 온몸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를 부축했던 진수. 영심이 사람들이 보는데 체면이 없잖아라고 말리자 진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영심아. 영심은 고개를 저으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 여전히 똑바로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젊은 날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용기처럼요. 엄마,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지은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영심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혼자 녹차 드시고, 혼자 산책 나가시고, 혼자 주무시죠. 명절에도 혼자 계시잖아요. 그게 행복하세요. 영심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딸이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어요. 하지만 영심은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평생 그래 왔듯이요.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강민우. 제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엔 다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영심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탁자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선해 보이는 인상의 남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은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이름표에는 강민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영심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석촌호수를 바라봤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가족들이 웃으며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영심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영심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안쪽 비밀칸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22의 자신과 진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진수야. 영심이 낮게 불렀습니다. 사진 속 진수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그는 여전히 22의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집안 말을 듣고 너를 떠나보낸 거.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이가 오늘 결혼하겠대.
상대가 보육원 출신이래.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대. 영심은 강민우의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어요. 나는 반대했어.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영심은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그 남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지은이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겉만 번지르한 사람인지. 영심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갔습니다. 가장 안쪽에 걸려있는 낡은 베이지색 파카를 꺼냈어요. 몇 년 전 집 근처 재래시장에서 산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파카를 입어봤습니다. 평소 입던 단정한 옷들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영심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 하늘은행 서울 지점에 가볼 생각이었어요. 변장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강민우라는 남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하늘은행 서울 지점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파카를 입고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는 67살의 박영심이었어요. 평소 단정한 옷차림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머리도 일부러 부스스하게 정리했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죠. 손에는 오래된 청가방을 들고 있었고 운동화도 낡아 보였습니다. 영심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자, 이제 시작이야. 은행 자동문이 열리며 시원한 냉방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로비는 생각보다 한적했어요. 창구에는 몇 명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고 손님들은 대기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심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일부러 걸음걸이도 느리게 했습니다. 키오스크 기계 앞에 섰습니다. 최신형 기계였어요. 화면이 크고 밝았지만 영심은 일부러 헤매는 척했습니다. 화면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직원 한 명이 지나가다 영심을 힐끗 보더니 그냥 지나쳤습니다. 또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심은 계속 화면 앞에서 손가락을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실제로는 다 아는 내용이었지만 모르는 척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도와드릴까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심이 고개를 돌렸어요. 깔끔한 은행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강민우 대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바로 딸이 사랑한다는 그 남자였습니다. 영심의 가슴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영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는 영심 옆으로 다가왔어요.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영심이 놀랄까봐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은 충분하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영심은 그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업무를 보러 오셨어요? 통장 정리를 하려고요. 아, 그럼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민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심은 일부러 어려워하는 척했어요. 어디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아, 그러시구나.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좋은 방법이 있어요. 민우는 창구로 갔다가 종이와 펜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민우는 종이에 큰 글씨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1번, 통장과 신분증 넣기. 2번, 통장 정리 버튼 누르기. 3번, 통장 꺼내기.
그리고는 종이를 두꺼운 카드 용지로 바꿔서 다시 적었어요. 글씨를 더 크게, 더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세요. 다음에 오실 때도 이걸 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영심은 그 카드를 받아들며 놀랐습니다. 정말 놀란 거였어요.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으니까요. 이걸 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만든 안심카드예요. 어르신들이 은행 오실 때마다 헤매시는 걸 보고 만들었어요. 민우는 자랑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휴대폰도 가지고 계세요? 네, 있긴 한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영심이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어르신, 제가 설정을 조금 바꿔드릴게요.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자주 쓰시는 앱들을 앞에 모아드릴게요. 민우는 능숙하게 휴대폰 설정을 바꿨습니다. 글자 크기를 최대로 키우고 전화, 문자, 카메라 앱을 첫 화면에 크게 배치했어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영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민우는 영심과 함께 키오스크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해볼까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 천천히 하세요. 민우의 설명에 따라 영심은 통장 정리를 마쳤습니다. 사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민우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하니까 기분이 묘했어요. 다 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천만에요. 다음에 또 오세요.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영심은 은행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우는 이미 다른 손님을 돕고 있었어요. 나이 든 할머니였는데 민우는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영심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은행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손에 들린 안심 카드를 내려다봤습니다. 큰 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들. 진짜 이런 걸 만들어주다니. 영심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한 번으로는 부족해. 저건 연기일 수도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해. 영심은 커피를 마시며 은행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민우는 쉬지 않고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에게도 나이 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교대로 나가서 식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우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시간이었거든요. 영심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성실하긴 하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영심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는 여전히 안심카드가 들려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영심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안심카드를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친절하긴 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영심이 중얼거렸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야 해.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영심은 다음 방문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아침,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았어요. 영심은 다시 낡은 파카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헝클어뜨렸어요. 오늘은 좀 더 확실하게 봐야지. 영심이 중얼거렸습니다. 지난번 키오스크에서의 친절함은 인상적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은행으로 가는 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는데 점점 굵어지더니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어요. 영심은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일부러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파카 모자를 뒤집어 쓰고 걸었지만 금세 옷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로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빗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바닥에 물자국이 생겼습니다. 영심은 구석진 곳에 서서 은행 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았어요. 대기 의자는 거의 다 차 있었고 직원들도 바빠 보였습니다. 민우도 창구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행 입구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기 좀 봐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영심도 그쪽을 봤어요. 노인 한 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채였어요. 옆에는 장바구니가 넘어져 있었고 사과와 배들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저분 괜찮으신가? 누가 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119에 전화해야겠어.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이 뛰어나갔습니다. 강민우였습니다. 창구를 박차고 나온 민우는 망설임 없이 노인 곁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바닥은 빗물로 젖어 있었지만 민우는 개의치 않았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민우가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맥박을 확인했어요. 김 과장님, 119 전화 부탁드립니다. 박 대리님은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이 차장님은 담요 있으면 가져와 주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주저하던 직원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각자의 역할을 찾아 뛰어다녔습니다. 민우는 노인의 옷깃을 조심스럽게 풀어주었습니다. 숨쉬기 편하게 해주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깨끗한 흰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노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어요. 빗물에 젖은 노인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려는 거였죠. 어르신, 제 목소리 들리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때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어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강민우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창구 비우고.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지점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민우는 지점장을 올려다봤어요.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점장님, 지금은 업무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민우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영심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 갑자기 45년 전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날, 시장 골목에서 쓰러진 할머니, 우산도 던지고 달려가던 진수,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영심아, 진수가 했던 그 말, 똑같았습니다. 민우가 한 말과 진수가 했던 말이 완벽하게 겹쳐졌어요. 영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점장은 할 말을 잃고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계속해서 노인을 돌봤어요. 구급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민우가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끝까지 노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노인이 들것에 실릴 때까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병원에서 잘 치료받으세요. 노인이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더 목소리는 가들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나서야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니폼은 빗물과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무릎에는 바닥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다시 다가왔어요. 강민우 대리, 당신 때문에 은행 이미지는 사람을 도울 때 더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민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점장은 할 말을 잃고 인상을 쓰며 돌아갔습니다. 영심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졌어요.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민우가 창구로 돌아가려는데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겼습니다. 무릎에 먼지를 털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밝은 표정으로 대기 중인 손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심은 은행을 나섰습니다. 비는 이제 그쳤어요. 하늘이 조금씩 개고 있었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뜨거운 커피를 시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잔을 들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진수야, 영심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너와 똑같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심은 여전히 민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세 번째 방문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까다로운 상황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오후 2시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어요. 영심은 구석 의자에 앉아서 은행 안을 관찰했습니다. 민우는 창구에서 한 할머니 손님을 상담하고 있었어요. 서류를 꼼꼼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민우는 같은 설명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지치지 않고 친절하게요. 바로 그때 은행 입구가 열렸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뒤따랐습니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지점장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지점장이 허리를 굽실거리며 인사했습니다. 영심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VIP 고객이구나. 지점장이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민우 대리, 회장님 상담 좀 해드려. 지점장님, 지금 상담 중인 고객이 계신데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서류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어요. 그건 박 대리한테 넘기고 당장 회장님 모셔. 지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명령조였어요.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를 보고 VIP 고객을 봤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이 어르신 상담을 마저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 지금 내 말 안 듣겠다는 거야. 먼저 오신 고객이 먼저입니다.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민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저분 먼저 받으려도 돼요. 아닙니다. 어르신이 먼저 오셨어요.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우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지점장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하지만 VIP 고객 앞에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박 대리, 내가 회장님 모셔. 지점장이 다른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박 대리가 황급히 VIP 고객을 안내했어요. 지점장은 민우를 노려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우는 다시 할머니에게 집중했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아까 있었던 일은 없던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영심은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세우는 남자, 권력이 아니라 원칙을 먼저 세우는 남자 상담이 끝났습니다. 할머니가 일어서며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젊은이 천만에요. 또 오세요.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나간 뒤 민우는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긴장했던 게 풀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영심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충분히 봤어요. 3번을 봤습니다. 키오스크에서의 친절함, 생명을 구하는 용기,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당당함. 3번 모두 민우는 똑같았습니다. 영심은 은행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네. 영심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인정하면 뭔가 바꿔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고집을, 자신의 과거를. 집에 도착해서 영심은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진수의 사진을 꺼냈어요. 그리고 지은이 놓고 간 민우의 사진도 나란히 놓았습니다. 진수야, 저 아이가 너를 닮았어. 영심이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너를 닮았다고. 영심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뭔가가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영심은 또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업무를 보려고 왔어요.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는 거였습니다. 민우가 응대해줬습니다. 어르신 오셨네요. 안심카드는 잘 쓰고 계세요. 네, 덕분에 편해요. 영심이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고 싶어서요. 아,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우는 서류를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심은 VIP 고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면제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민우는 그걸 몰랐습니다. 영심이 일부러 VIP 카드를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업무가 끝났습니다. 다 처리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고맙습니다. 영심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영심에게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어제 수수료 면제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은행으로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영심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바로 은행으로 향했어요. 은행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점장이 민우를 호출한 것 같았어요. 영심은 구석에서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감민우 대리, 이게 뭐야? 지점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처리한 수수료 면제 건인데 5천 원이 빠졌어.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민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확인했다고? 그럼 이건 뭐야? 여기 시스템에 5천 원 누락이라고 떴어. 지점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민우는 화면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5천 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상한데요. 제가 분명히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내가 실수한 거잖아. 지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쳐다봤어요. 지금 당장 고객한테 연락해서 사과해. 하지만 제가 확인을 변명하지 말고 사과나 해. 지점장이 화를 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억울했어요. 분명히 제대로 처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객님께 사과 전화부터 해. 지점장이 다시 명령했습니다. 민우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영심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영심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어요. 낡은 파카를 입은 영심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 고객이 접니다. 아,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지점장이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영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수료 면제는 제가 요청한 겁니다. 영심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VIP 카드였어요.
검은색 카드에 금색 글씨로 프리미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심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지점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수수료 면제는 VIP 고객 특권입니다. 이 직원은 제 요청대로 처리한 겁니다. 영심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지점장은 VIP 카드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그 카드는 수백억 예금 고객에게만 발급되는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직원은 단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영심이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하고 친절하게 일했습니다. 지점장은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확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심이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이 직원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지점장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백억 고객 앞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강민우 대리에게 사과하십시오. 영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명령조였어요. 지점장은 민우에게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허리를 숙였어요. 90도로 정확하게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당황했어요. 아닙니다. 지점장님,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지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내가 내게 억울한 일을 시키려 했어. 정말 미안하다. 그때 박 대리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김 과장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작은 박수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울했던 마음이 풀린 거였어요. 안도의 미소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영심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민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걸 한 거예요. 영심이 대답했습니다. 영심은 은행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어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은행을 바라봤습니다. 민우가 다시 창구로 돌아가는 게 보였어요. 동료들이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영심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영심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진짜야 가짜가 아니야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심은 딸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난번 일 이후 연락이 없었으니까요. 그 사람, 민우 씨 말이야. 영심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번 만나고 싶구나.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엄마, 응. 제대로 만나보고 싶어. 며칠 후 저녁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앞에 민우와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긴장했던 겁니다. 괜찮아. 엄마는 좋은 분이야. 지은이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떨려.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평소처럼만 하면 돼. 지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이 비치는 방이 보였어요. 넓은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가에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67의 여성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민우는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은행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낡은 파카를 입고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던 안심카드를 받아가던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던 바로 그 사람. 앉으세요.
영심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단정했어요. 민우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은이 옆에 앉았죠. 영심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민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부끄러웠고 당황스러웠고 또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많이 놀랐죠. 영심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존댓말이었지만 딱딱했어요. 민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영심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네, 정말 놀랐습니다. 민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해서 미안합니다. 영심이 말했습니다. 여전히 격식을 갖춘 목소리였어요. 아닙니다. 제가 민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영심은 테이블 위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안심 카드였어요. 민우가 직접 만들어서 나눠주던 바로 그 카드. 이거 기억하시죠? 영심이 카드를 들어 보였습니다. 네, 제가 드린 거 고맙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영심의 목소리에 조금씩 온기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영심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돈이 있는지, 배경이 있는지, 가문이 어떤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영심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영심이 다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은 쓰러진 노인을 보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업무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했죠. 민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는 노인한테도 귀찮아하지 않고 오히려 카드까지 만들어줬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민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야. 영심의 말투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반말이 섞였지만 품위가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영심은 카드를 내려놓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VIP 고객이 와도 지금 상담 중인 할머니를 먼저 생각했더라고. 먼저 오신 고객이 먼저라면서 영심의 목소리에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더군. 민우는 울먹였습니다. 3번을 봤어. 영심이 말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반말과 존댓말이 자연스럽게 섞였어요. 3번 모두 똑같았어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더라고. 영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고 권력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사람. 영심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사람을 잘 봤네. 지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심은 다시 민우를 바라봤어요. 미안하네. 내가 너를 잘못 봤어. 영심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민우에게 걸어왔어요. 보육원 출신이라고, 배경이 없다고,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했던 거. 영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도 황급히 일어섰어요.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영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지. 영심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사위가 되어주겠어. 민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고맙지. 영심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을 사위로 맡게 돼서. 영심은 민우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은 그런 포옹이었습니다. 민우도 영심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평생 부모가 없었던 민우에게 이것은 처음 느끼는 어머니의 온기였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웃었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영심은 민우를 놓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겠네. 영심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어머님, 앞으로 자주 보자. 밥도 같이 먹고. 영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네, 어머님.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식사를 함께 했어요.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심은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어요. 민우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은행 일은 힘들지 않아. 괜찮습니다. 저는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요. 그래, 그게 보여. 내가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게.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밝으신 거 처음 봐요. 그러게, 나도 이렇게 편한 게 오랜만이네. 영심이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밤의 공기가 상쾌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요. 어머님, 민우가 인사했습니다. 너희도 조심히 가고. 영심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해. 집에 돌아가는 길, 영심은 혼자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진수의 사진을 꺼냈어요. 진수야, 고마워. 영심이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쳐 준 거야. 진짜 가치가 뭔지. 사진 속 진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영심도 웃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행복하게 살아볼게. 너처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